지난 시간에 일반부 원칙의 첫 번째 평등원칙 관련돼서 공부를 했죠.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의 행정법에 구체하다. 왜 그런지 그에 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 자, 자기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살을 좀 붙여야 되는 게, 행정이 자기 스스로 구속된다. 그럼 구속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구속되는가? 행정이 스스로 만든 기준, 준칙에 구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또 필요한데, 행정규칙이라는 게 바로 행정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나 준칙을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떤 행정사무를 수행하려면 법률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헌법은 뭐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무에는 거의 쓰이질 않고, 법률부터 위임이 있으면 시행령, 시행령에서 다시 재위임이 있으면 불령, 불령에서 다시 위임이 있으면 조례규칙까지 또 봐야 되는데, 그런 것만 갖고도 안 되는 세부적인 영역은 다시 행정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야 이제 그 세부적 기준이 있어야만 실제 행정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만든 그런 거를 갖다가 그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또 어떤 법률을 집행하려면 법률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법률 해석을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법률 해석하고, 물론 이제 공식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 해석한 거 나중에 재판 가면 법원은 다 무시하고 법원의 해석 권한을 발동해가지고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 권한은 아니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 행정규칙에 구속되는 게 바로 자기구속의 원칙이에요. 자, 한번 문장으로 의미를 해볼까요? 문장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결정에 있어 동종의 사안, 이거 당연해요. 평등원칙과 관련되니까 같은 거를 갖게 다루라는 얘기지 다른 걸 갖게 다루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울 게 아니죠. 동종의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해가 여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옛날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에 적용했던 기준, 이게 바로 행정규칙이라 그랬죠. 법규명령이 아니다. 요런 내용은 19년 국회 8급에 출제됐는데, 행정규칙에 스스로 구속당하는 거, 그 다음에 결정 자체가 아니라 결정에 적용했던 그 기준에 구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규칙은 행정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의 행정법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조세 영역에 적용되는 건 특별히 조세평등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 넓은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가운데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사안, 요거와 관련되는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바로 자기구속이거든요. 자, 유사개념과의 구별을 봐야 이제 미묘한 차이를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유사개념과의 구별인데, 자기 스스로 만든 기준에 구속하는 거지 타인이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은 자기가 아니라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남이잖아요. 타인. 그러니까 법률의 구속은 타자 구속, 외부 구속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되는 거지 과거 이미 결정된 거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불가변력과 다르다. 불가변력도 줄임말인데 예측할 수 있겠죠? 불가하다. 뭐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내린 결정, 이걸 함부로 바꾸지 마라. 옛날에 그 채점을 잘못해가지고, 채점을 잘못해서 내가 그 불합격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봤더니 정답 오류 때문에 떨어진 애가 불합격 당한 친구가 소송 제기해서 출제 오르다가 정답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정답에 따르면 오히려 나는 떨어져야 되는데 불가변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 거는 기존에 잘못된 정답으로 채점해서 합격한 친구들을 불합격 처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정답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새로운 정답에 따라 합격선을 넘은 경우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거지, 기존에 합격한 걸 뒤집을 수는 없다. 이게 바로 불가변력 때문인데, 이게 그 합격 결정, 불합격 결정과 같은 이 확인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행정행위라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은 이제 2편에 다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이다. 대외적인 구속. 국민과 법원까지도 자기 구속, 이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내부에만 적용되는 직무명령 등의 내부적 구속과 다르고, 그 다음 특정한 결정 행위 자체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에 내포되어 있는 준칙, 그때 적용했던 기준이나 그거에 구속됨을 의미하는 일반적, 추상적 자기구속.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데, 일반적은 불특정 다수인에 적용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추상적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의 경우 사례에 되풀이 적용되는 걸 추상적이라는데, 이것도 행정규칙이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라는 걸 알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 구속인 행정계약은 그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게 아니라 계약 체결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도, 확약도 확실한 약속 줄임말인데, 내가 뭐 해주겠다고 약속한 상대방에게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2편, 4편까지 계속 되풀이 해독이 축적되면서 이제 맞물려서 이해가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등원칙이다. 신뢰보호 신의성실은 옛날 그거고 지금 평등원칙이다. 왜냐면 자기구속은 어때요? 기준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근데 신뢰보호 신의성실은 이거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그 상대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얘는 더 넓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신뢰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면 평등원칙에 위반되니까, 평등원칙에 근거해야 이게 적용 범위가 설명이 되는 거지, 그 신뢰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판례는 다른 입장이에요. 대법원은 언제나 평등원칙만이 아니라 신뢰보호까지도 같이 추가한다. 이것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 쟁점이에요. 특히나 헌재결정이 우리가 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자, 그래서 헌재결정으로 가봅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헌법재판소는 자기구속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하고 똑같아요.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규로의 전환기능, 매개기능이라는데, 행정규칙 위반 자체는 위법 사유가 못 돼요.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 건데, 뭐냐면 행정규칙은 말 그대로 행정의 규칙이지 국민이나 법원이 따라야 될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에서 권한은 또 법원에 있다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하는 그 대법원 판례도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그 법원에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자기한테 구속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아무리 뭐 되풀이 주장해도 단지 그 주장이 전부라면 기각 판결밖에 못 받아요. 패소 판결. 근데 행정규칙 위반이 아니라, 행정규칙 위반이라는 그 사유가 아니라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라는 사유, 이걸 주장하면 결국 뭐예요? 그러면 자기구속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죠. 이게 인정되면 법원도 자기구속원칙에는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외적 구속이라 그랬죠. 대외적 구속, 법원까지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장난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직접 주장하면 안 받아줘요. 근데 행정규칙 위반이 아니라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법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포된 게 뭐예요? 내포된 게 자기구속원칙은 결국 왜 누구는 과거에 할 때는 행정규칙대로 처분을 하고 왜 나는 행정규칙대로 안 하고 달리 다뤘냐라는 주장 속에는
행정규칙대로 안 했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은 행정규칙 위반이다. 행정규칙대로 안 했다라는 그게 포함되는 내용인데, 근데 그 사유를 갖다가 그 법원의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면 안 받아들이고, 누구는 행정규칙대로 하고 누구는 행정규칙대로 안 해서 자기구속원칙에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지 못하면, 아니 결국 그게 자기구속원칙 위반 주장이 뭐 행정규칙 위반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실질은 맞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냥 행정규칙 위반이라는 것만 주장하는 거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구속원칙과 결합해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다라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갸우뚱 하게 될 건데 차분하게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뭐냐면 행정규칙 자체는 비법규예요. 대적 구속력이 없는 걸 비법규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체는 비법규니까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평등원칙 자기구속과 결합을 해버리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힘 있는 헌법적 이력을 갖고 있는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비법규인 행정규칙이 실질적으로 법규로서 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이거를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 내지는 매개규범의 기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도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표현도 최근에 출제가 안 됐지만 문제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재결정 본문으로 가볼까요? 괄호 주석은 다 제가 단 건데, 여기는 음미해야 될 논점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 판례가 16년 국가직 7급, 18년 국가직 9급, 20년 지방직 9급, 최근에만도 3번이나 출제됐고 그 이전에도 많이 출제됐던 건데,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 이거 대내적 효력, 이게 법규성 부정이라는 거예요. 효력을 가진 것이다. 바로 이게 원칙적으로 법규성 부정. 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 이게 바로 법령 보충 규칙, 행정규칙 중에 이제 법령 보충 규칙이라고 하는 특수한 거예요. 이거는 법규성이 인정돼요. 이런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 이게 줄여서 재량준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이제 성립 요건에 관한 거예요. 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 관행까지 요구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이나 헌재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까지 추가되는 게 보이죠? 이론적 근거. 여기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대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바, 법규로 전환된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래 이거 헌법 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관한 건데, 행정규칙은 원래 국민과 무관한 내용이나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된다. 이것도 헌법의 출제가 꽤 많이 됐던 논점이고, 행정법에서도 이 정도 문장은 여러 번 관련돼서 다른 데서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능은 재량행위 통제법률이 일반 법원직 공통이니까 일일이 외울 게 없는데, 18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됐고, 법적 구속의 결여 내지 불청구를 보충한다. 이것도 불문법원이라는 분류를 알면 성문법원이 없을 때 보충한다. 이것도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전환 기능, 매개규범 기능, 이거 다 봤던 거라 넘어갑시다. 적용 영역은 재량 영역에 있는 거. 이거 재량 영역이라는 개념을 알면 이건 독해가 돼요. 왜냐하면 재량이라는 거는 복수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받는 게 재량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이제 기속행위. 요건 충족되면 반드시 법률이 정한 그대로 해야 되는 게 기속행위. 예를 들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무조건 법률대로 취소해야 되는 거고, 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또는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 있다면 1년의 범위에서 한 달간 정지할 수도 있고 1년 정지할 수도 있고, 이죠? 이렇게 이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게 재량 영역인데, 그 법률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추가적인 행위 기준이 필요해요, 안 해요?
법률이 선택의 여지 없이 해야 한다 이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대로 하면 적법이고 그대로 안 하면 무조건 위법이에요.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선택권 행사 기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알고 독해하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량 영역이고 또 이게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좀 전에도 용어 배웠지만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을 줄여서 재량준칙이라고 하는 거고 이 재량준칙과 구별되어야 될 게 규범해석규칙인데 규범해석규칙은 규범을 해석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법률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이 이걸 집행하려면 이 법률 해석을 일단 나름대로 합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이제 행정이지만 일단 집행을 하려면 일단은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법령 해석 규칙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의 해석 권한은 법원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내린 법 해석과 법원이 판결이 다르면 판결이 무조건 우선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침입적, 이건 뭐 어때요? 전형에 다 적용된다 하면 뭐 더 볼 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 성립요건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선례가 필요하냐 아니냐. 예기관행서는 선례가 없어도 앞으로 관행이 성립될 게 예상되고 기대된다. 예기가 줄임말이죠. 선례가 없더라도 앞으로 선례가 지금은 선례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정규칙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행정공무원에게는 이건 대외적인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거지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적 대내적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례는 없지만 행정규칙대로 안 하면 징계사유가 되니까 앞으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이 계속 나올 게 뻔하지 않냐 예상되지 않냐 그러면 뭐 선례가 이미 있는 거랑 앞으로 선례가 생길 게 뻔한 거랑 달리 다를 이유가 뭐 있냐라는 주장인데 안 받아들여요. 선례 필요설이 통설인데 다만 1회 이상 선례로 족하냐 이게 되풀이 적용돼서 관행까지 돼야 되느냐 이런 논인데 학설은 뭐가 통설인지는 몰라요. 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통설인데 관행까지 요구되는지는 명확히 안 되는데 근데 판례는 대법원 원제는 관행까지 성립된 경우에 하나 인정된다. 이게 180 국가지 9급에 출제됐죠. 그 다음에 사안의 동종성. 이건 뭐 평등원칙과 관계니까 당연히 같은 걸 다르게 다루지 말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계는 종전행정관행이 위법적인 경우. 이거 불법의 평등대우인데 이것도 19년 국회 8급에 출제가 됐죠. 요것도 이제 꼼꼼한 독해를 요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주로 다루긴 하지만, 우리가 법치국가 원리, 법치행정 배웠죠. 그게 헌법 원리라 그러죠. 그 불법을 갖다가 되풀이 적용해달라. 이거를 갖다가 허용하면 법치국가는 붕괴가 돼버리죠. 과거에 잘못된 선례로 위법인데 그걸 모르고 잘못해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불법을 저질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치국가는 붕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불법의 평등대우를 인정한다면 사인의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 요구에 국가가 위법행위를 승인하여 법주지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통설 판례는 부정하는데,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행정청에 불법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행위에 있으면 적용이 배제된다는 게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는 신뢰보호 원칙. 이게 이제 90이라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신뢰보호는 과거 영역이에요. 과거 영역. 이미 과거에 형성된 신뢰, 과거 지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해줘서는 안 되는데 잘못해서 해줘가지고 이미 과거부터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되돌릴 수 없다라는, 이건 과거에 이미 결정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그대로 해도 법치주의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자기구속은 뭐냐면 과거에 적용했던 결정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적용했던 행정 기준, 즉 행정 규칙을 장내 의사결정에 계속 똑같이 적용해서 불법을 계속 저질러 달라는, 장내 불법을 계속 저질러 달라는 요구고, 신뢰보호는 과거에 이미 형성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위법한 거는 할 수 없다. 앞으로라도 법대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건데, 그 91페이지 잠깐 보면은 91페이지 보면 그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에 1번 그 목적어로서 선행조치 존재, 신뢰 대상, 선행조치 의의 두 번째 단락 보면 선행조치가 적법행위인가 위법행위인가, 이게 79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구속은 장내 불법을 저질러 달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장내까지는 되풀이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관한 신뢰, 요것만은 내 잘못이니까 요것만은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래서 이게 79하고 연결되는 거고. 다만 무효, 이거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 이건 명백한 불법이니까 국민도 불법이라는 거 뻔히 아는 거, 그것까지 그런 신뢰는 보호할 수 없다는 거고. 아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자, 용어 또 나오죠. 기대이익, 예상이익, 이 기득권하고 기대권은 다르다 그랬죠. 기득권은 강하게 보호되지만 기대이익, 예상이익 이 말 나오면 보호 대상이 안 된다. 재산권에도 포함이 안 되고 신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지식이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축적이 돼가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은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례가 16년 지방직구급부터 그 전에도 출제됐지만 17년 국가직 7급, 18년 21년 올해 국가직 9급,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죠. 위법한 처분에 관한 거예요. 행정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한 선례가 있다. 이거는 얘는 신뢰보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미 그 위법이지만 잘못해서 내준 거니까 얘는 지나간 얘는 신뢰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사건의 원고, 이거는 과거에 행정처분을 한 선례 이후에 이제 장내 문제거든요.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점에 비추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또는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되고 재난권 일탈남용에서 그 승인 처분한 거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기각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일 때는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기구속으로부터 이탈, 이거 합리적 사유, 이건 뭐 평등원칙과 똑같은 내용이라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오죠. 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서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 신청을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도 받게 되고 혜택을 받는데 반려됐기 때문에 반려는 되돌려보는 거. 이건 뭐냐면 거부의 동의어예요. 거부처분, 반려 처분이라면 거부처분이다. 이게 위법이 없다. 왜냐? 일단 요건 충족도 안 냈다고 본 거예요.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또 사정 변경까지 있다는 거예요. 쌀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시상 요청에 따라 위 지침상의 요건 외에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수상 논면적 1000헥타르로 1000헥타르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죠.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정 변경. 사실상 관행은 뭐 요건의 문제죠. 요건이 그 관행이 있어야 되는데 관행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한계라고 그러고 자기구속의 범위가 정도인데 개별적 경우에 있어 법률에 이거는 개별적 경우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구속이에요. 법률을 갖다가 멋대로 예외를 인정해서 멋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구속은 그 합리적 사유 여하에 따라 달리 다를 수 있으니까 탄력적 구속, 시간적 관계도 타자 구속보다 짧은 게 보통이다. 이거는 이제 법률, 타자 구속이 법률의 구속이라고 그랬죠. 법률 개정은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행정규칙은 그 행정청이 그냥 지가 만들고 지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가운데에도 뭐 4-5번 이상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바뀌니까 시간적 한계도 짧다. 이건 가볍게 보면 돼요. 출제된 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평등원칙은 앞에서 소극적, 적극적 관련돼서 우리가 종합 정리했는데 소극적 평등대우 이지 적극적 평등대우가 아닙니다. 소극적 차별금지. 쟤랑 나랑 합리적 사이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걸 주장하는 거지. 쟤가 허가받았으면 나 똑같이 허가 내달라. 이런 식의 적극적인 건 아니다라는 건 또 이미 배운 거고, 일반 법원칙 공통이 위반 인정되면 위헌의 법으로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 그 다음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인데, 이 과잉, 이건 지나치다라는 국어단하고 똑같아요. 너 너무 지나치다.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보충 자료를 먼저 볼까요? 보충 자료 5페이지 보면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인데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건 입에 줄줄 나오면 돼요. 적합성은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 이러면 적합성 충족이에요. 이거는 가장 적합한 곳까지 요하지는 않아요. 가장 낮은 단계 비례 심사라고 그러죠. 이건 목적 달성만 되면 2단계 심사는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목적 달성도 안 되는 엉터리 수단까지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 예를 들어보면 그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그 귀가한다. 이제 학원 수업이 끝나고 물론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강남이라고 합시다. 강남에서 인천 가는 방법은 광역버스, 광역급행버스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전철을 환승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모범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포복으로 갈 수도 있죠. 포복,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 포복 이걸 갖다가 지형지물에 적재적소로 배합을 해가지고 적절한 포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인천까지 간다. 어때요? 결과는 참혹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포복도 결국 언젠가는 도착하겠죠. 목적 달성이 되죠. 그러면 그냥 여기 다 까져가지고 그냥 뼈가 다 드러나고 이 처참한 방법이긴 하지만 바보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귀가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적합한 수단이에요. 포복도. 그 적합성은 웬만하면 이건 위반되기가 어려운데 몇 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성은 최소침해 원칙이라 그래요. 최소침해. 적합성, 목적 달성이 가능한 여러 수단이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1단계 심사 통과한 여러 개 중에, 수단 중에 침해가 가장 적은 거, 유일한 거,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딱 하나만 2단계 통과되는 거예요. 위험한 건물에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수단은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철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수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얘가 침해가 적은데 그럼에도 철거하는 거 침해가 큰 거 쓴 거 이게 필요성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본 갖고 범죄 예방할 수 있는데 총사 죽여가지고 너무 심하죠. 이 필요성은 감각적으로 야 이거 좀 제재나 침해가 너무 심하다. 이게 바로 필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에 따른 위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 노래방 영업 허가하면 방음장치 안 하면 제대로 안 되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방음장치를 갖출 걸 부담은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걸 부담이라 그래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제 우리 국어 단어에 쓰죠. 법률용어로 부담은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행위 부과를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무 부과로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예 영업을 못하게 거부를 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이게 필요성이에요. 상당성은 이거는 이제 협의의 비례 원칙. 원래 그 좁은 의미의 비례 원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일반 법 원칙은 전 영역에 행정의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 그러나 연역상 이유로 가장 밀접한 영역이 있는데 비례 원칙은 경찰 비례 원칙으로 그 중에 특히 총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거로 됐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필요성의 원칙이
아까 경찰분, 그게 이제 연역상 그거고, 상당성은 그 비례 원칙 중에 이익형량, 비교규량, 비교형량, 이 말씀은 이것도 동의어인데, 형량은 양을 측정하는 걸 형량이라고 그러죠. 형량. 양을 측정, 달성하는 공익의 크기를 측정하고, 침해되는 사익의 크기를 측정해서 비교하는 걸 비교 교량, 비교 형량, 이익 형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경. 빈대 잡아서 얻은 이익과 침해되는 집, 이 빈대 잡으려고 피 좀 덜 뜯기려고 집을 태워버리는 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을 써서 교각사로 소뿔 고치려다가 소 때려다. 그 소뿔 고쳐서 모양 좀 예쁘게 하려다가 아예 그냥 소 자체를 죽여버리는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최악급 난도고 그 중에 적합성이냐 필요성, 상당성 위반이냐 이것까지 따지면 이제 중급 난도라고 해요. 그것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례심사는 단계적 심사라고 해요. 가장 낮은 심사, 엉터리가 아니면 그 불합격되기가 어려운 적합성. 그래서 근데 그 1단계 탈락하면 최종 탈락이죠. 그래서 적합성 위반하면 바로 위법. 이건 맞아요. 근데 적합성 충족하면 바로 적법? 이건 아니죠. 적합성 충족했더라도 2단계 필요성, 3단계 상당성, 이 세 가지 단계를 충족해야 최종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적합성 충족하면 바로 적법이다. 이런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교과서 돌아오면 과잉금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정에서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 이게 협의의 원칙, 이익형량, 비교규량, 뭐 이거. 그 다음 광의의 비례원칙은 과잉금지, 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다 포괄해서 과잉금지 원칙의 의인데 이거 19년 국회 8급에 출제했는데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 판례는 엄밀하게 구별하는 건 그냥 동의어로 쓰는데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의 유효 적절, 적절이 적합, 같은 말이에요. 적합성.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 최소 침해에서 필요성이죠.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된다. 상당성. 대법원은 학설하고 똑같아요. 이제 헌재가 좀 미미한 차이가 있다는 좀 이따 볼 거고, 기능은 다 공통적 근거 다 앞에서 종합 정리하는 거 넘어갑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인데 이건 보충자를 통해서 봤죠. 근데 이제 헌재가 목적의 정당성이 추가된다. 이런 게 이제 17년 국회 8급에 출제가 됐거든요.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쪽은 판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법치국가적 요청인 비례원칙에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례원칙의 일내용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원칙과 별도로 나란히 거론하는 건데 교수님들이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적의 정당성이 추가되고 있다는 거, 이 심사할 때 그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합쳐야 되는데 비례원칙은 이제 표현을 달리해요.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의도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촉진하기에 적합해야 된다. 이 학설에서 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방법의 적정성 이렇게 표현하는 같은 내용이죠. 적합이나 적정이나 똑같은 의미죠. 뭐 국어적으로 봐도. 그 다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똑같이 효율적 수단. 이건 이제 적합성 통과한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 이게 바로 필요성. 학설의 용어로는, 학문 용어로는 필요성인데 이건 침해의 최소성.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법률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 형량했을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 성립, 바로 법익의 균형성 또는 권형성이라고도 하는데 권세, 권력할 때 그 동의어의 균형성, 권형성, 이게 바로 학문적 용어로 상당성이에요.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 모든 국가장에 적용된다. 뭐 대법원 판례인데 똑같죠. 적합성 원칙인데 내용은 봤으니까 판례로 가면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판사나 검사 등의 개업지 제한 규정은 적합성 위반이다. 적합성 위반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 당시에는 개업지만 제한했지 그 기간을 제한을 안 했어요. 아, 그때 3년간 했나? 3년간 기간 제한이 있었고,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건 수임 자체를 제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업지만 제한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했다가 그만두면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는 내가 개업을 못해요. 그럼 다른 데서 하는데 중앙지방법원의 사건 수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예우를 막기 위한 이 목적 달성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정관예우를 막으려면 바로 그 법원 사건을 못 막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 법원의 사건 수임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법원의 사건 수임을 몇 년간 제한하는 거로 개정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이게 먹는 샘물 관련되는 건데 아까 그 평등원칙에도 관련 논점이 있고 전원화 매체로 뭐 대형 판례에 논점이 엄청나게 많은 판례인데 이 혼란 방지를 위해 보존음료수가 생수라 그랬죠.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건 적합성, 필요성 다 위반이다. 따라서 고시가 무효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거지 이거 먹는 샘물, 생수 못 사 먹게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엉터리 수단이다라는 거. 필요성에 관한 것도 내용은 받고 위반 인정 사례인데 이런 거 판단하는 이제 그 상식적인 건데 용어를 이제 익히면 되는데 보충 자료를 볼까요? 보충 자료 보면 위반 정도와 제재 정도가 이제 필요성 관련되는 건데 고의, 악의, 과실 이거는 위반 정도를 무겁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고의로 한 거하고 실수로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없이 선의무과실은 가볍다. 위반 행위 수도 1회 위반 이러면 웬만하면 1회 위반하면 웬만하면 이거는 그 위법이라고 인정돼요. 극히 이례적인 사건 빼고는. 수의 반복적 위반 이러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 상식적인 거죠. 제재 정도도 영업허가 취소가 영업정지보다 세다는 거 알고 있죠.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6개월이 한 달보다는 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형량에 관한 침해되는 사익 크기와 회복되는 공익의 크기 상당성인데 그 행위 착수를 안 하면 뭐 손해가 없는 거고 착수가 있거나 투자액이 다액이고 생계 위험 미만하면 사익을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 판례는 그 사익이 크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이런 표지가 있으면 공익을 더 우월한 거로 판단하는 그런 판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형화시키면 되는데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적 공익 이것도 이제 보충 자료에 해놨는데 일반 예방은 일반 국민에 대한 예방을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요. 특별 예방은 특별한 국민에 대한 예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래가지고 형법의 이 기능이 일반 예방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유가 형법에 이걸 규정해서 공포해서 알리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이 내가 사람 죽이면 까딱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겠다 라고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는 거 예방하는 걸 일반 예방이라고 그래요. 일반 국민에 대한 예방. 근데 이제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예방은 특별 예방이라 그래요. 교도소 재소자는 특별행정법 관계에 그 사례로도 나오게 되는데 모든 국민이 재소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아주 소수 특별한 그 국민인 재소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를 하는 이걸 특별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 자리에 배경 설명으로 해놨어요. 음주운전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해가지고 뭐 형사 처벌도 될 수 있고 면허 취소도 될 수 있고 벌점도 받고 그죠? 이걸 미리 알려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이걸 일반 예방. 이거 음주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라네. 사망, 중상해 이래가지고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거죠. 환경 풍치 미관 이런 이제 자연환경에 관한 판례였는데 재심 판례 이것도 한참 전이긴 하지만
이제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는 사회적 환경까지도 이제 중시하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죠. 보건위생도 생명신체에 관계되는 거고, 문화재라는 것도 한번 파괴되면은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대지편 관련인데 소방도로 침범, 이거 어때요? 엄청난 공익이라는 거 납득이 가잖아요. 소방도로를 침범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소방차 진입이 못해가지고 진화를 못한다. 이거는 뭐 엄청난 재산 침해를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력을 무력화하기, 수혜 무시해. 이거 공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국가 존립의 문제잖아요. 그냥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탈법행위라 그러죠. 합법화가 불가능한 거. 이런 경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음주운전에 관한 거 참고로 7페이지 해놨는데, 도로교통법에 이제 44조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 운전 금지인데, 자동차 등만이 아니라 노면 전차, 자전거까지 추가가 됐어요.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그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 면허 취소는 그냥 사고를 그 두 번째 1년 번호 2에 보면 술에 취했는데 사고가 나서 사상이 되면 0.03%라도 면허 취소해요. 근데 그냥 사고 없이, 대인 사고 없이 단순 운전할 때는 0.08이 되죠. 0.08. 이것도 이제 강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0.1% 이상이 돼야 사고 없을 때, 그래야 이제 면허 취소 사항인데, 이제 0.08부터 강화된 거고, 정지 처분에 관한 건 0.03에서 0.08 미만. 이거는 뭐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고 판례 이해하는 데도 이제 배경으로 활용하라고 해서 소개를 한 거고. 자, 이제 교과서 돌아올까요? 이제 광속독해가 가능할 거예요. 필요성 위반 인정 사례, 단지 일회 훈령 위반. 요정인데, 난 처음에 요정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 요정은 호화룸사롱, 4인 기준 1,0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 게 호화룸사롱이라는데, 뭐, 강남에 뭐, 템프로 뭐, 이런 말을 쓰던데, 그런 거보다 더 비싼 권력자들이 가는, 뭐, 진짜 그런, 내가 요정인데, 알고 봤더니 캬바레였어요. 출입하다 적발된 공무원인데, 파면. 누가 봐도 심하죠. 한 번 위반인데, 경미한 위반인데, 파면 너무 심하다 느끼죠.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성년에 가까워요.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정 보인다는,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선의 무과실에다가 위반도 이래. 이러면 영업취소는 정신 나간 행정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관리인은 외삼촌이 부정위반리를 구입 판매했지만 원고자 씨는 몰랐다. 선의. 그런데 그 허가 취소 너무 심하다 느낌이 오죠. 그 몰랐다. 선의 무과실 이래 뭐 이런 거.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의로 감사의 뜻으로 30만 원인데, 자, 이 핵심은 피동적 수수예요. 피동적, 이게 84하고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수수했다고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이건 구제가 됐어요. 근데 이건 피동적인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안 받겠다고 하는데 자꾸 받으라고 그냥 자꾸 권해가지고 마지못해 받은 걸 피동적이라고 그러고, 능동적, 이 84는 능동적인 거는 내가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먼저 요구를 하고 방법까지 알려준 거예요. 자, 84페이지인데, 거기 이제 괄호 2 필요성 위반 부정사례인데, 두 번째 판례가 83하고 비교될 건데, 교통경찰관이 법규 위반자에게 만원권 지폐 한 장을 두 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린 해임 처분. 얘는 같은 해임인데, 아까는 30만원인데 얘는 고작 10,000원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두 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 이게 결정적 표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80년대 대학 다닐 때, 그때 참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 그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이제 그 10세기 욕이죠. 10세기 시리즈 그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님은 원래 불교 교리상 그 술과 고기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냉면집에 갔는데 냉면에 편육, 수육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업원이 곤란하니까 이제 여쭤본 거예요. 스님한테. 저 스님,
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뭐 안 드시면 고기는 빼고 드릴까요? 했더니 스님이 밑에 깔아 씹새끼야. 이거 남이 보면 곤란하니까 안 보이게 밑에 깔아서 갖고 와라. 이런 그 유머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10,000원이긴 하지만 그 운전사가 그 창문을 내리고 10,000원짜리를 주는 모습이 뒤에 뭐 촬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촬영 장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주면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2번 접어서 면허증 밑에 딱 깔고 면허증을 딱 덮어서 이렇게 주면 어때요? 돈 주는 게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능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00원 받아 처먹고 쫓겨난 거예요. 해임.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피동적인 것과 그 능동적인 것과의 차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청소는 위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업. 그러니까 모르고 있던 선이죠. 선이. 이 도서대업자가 만화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화가게 주인이 뭔 법률 전문가라고. 이 고시는 그 홈페이지에 갖다 올려놓는 거지 이걸 갖다 개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만화가게마다 이렇게 우편물로 이게 청소는 위해매체물로 결정됐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만화가게 해서 얼마 번다고 내가 수시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청소년 위해매체물로 지정된 그 고시를 계속 그때마다 확인하면서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어때요? 시행일로부터 고시일로부터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8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모르고 대하였다고 700만 원이나. 이건 뭐 필요성, 상당성 다 위반이죠. 황장엽 사건도 있죠. 여권 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인서 황장엽인데 신변에 대한 위해 우리. 얘는 북한 권력서열 10위 안에 드는 최고위급이었죠. 주체 사상을 만든 이 진짜 정통 빨갱이 새끼가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묻혀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언론하고 일부 정당 보면은 종북좌파라고 하는데 난 이런 미친 골수 빨갱이 새끼가 국립묘지,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하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얘 신변 어때요? 위해를 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방문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덜 침해적인 경호원을 뭐 다수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도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 이래가지고 필요성 위반 인정.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인데 다른 합법적인 대체 수단이 있다. 이 말 나오면 필요성 위반이에요. 왜냐? 다른 수단이 있다는 얘기는 얘보다 침해가 적은 수단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헌재 결정인데 헌법에 출제가 좀 됐던 판례인데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국한시켜야 되고 다른 합법적인 대체 수단이 없는 필요 부득이한 제한해야 되는데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거는 이거는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죠. 과잉금리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4층 이상의 건물을 획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 가입의 필요가 어때요?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극장 같은 학교 건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화재나면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거기만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필요가 침해가 적은 수단도 있는데 뭐 창고는 뭐 재산만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고 같은 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4층 이상이면 다 가입하게 한 게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라는 배경을 또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국가배상에서 또 등장하는 논점이 있는데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치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총기 사용은 다음 페이지 가면 경찰관으로서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무. 주의무 하면 여러분들은 과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과실이라는 경우는 이제 국어단어의 이제 실수인데, 법적으로는 법률용어로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주의의무 위반 이런 의미를 쓰여요.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예견 가능성. 그랬더라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성이 있는데,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결과 발생을 막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해요. 그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주의 의무 위반, 이만 나오면 과실이다. 그래서 이게 국가배상의 과실 그 관련해서도 다시 등장하게 될 건데, 이 경찰관이 가스총 갖고 1.5m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가스총을 갖다 얼굴에 발사해가지고 오른쪽 눈인가 왼쪽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보게 되면 뭐 조금 부득이한 측면도 없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누가 봐도 뭐 그런 경우는 국가배상 인정해야죠. 그 다음 헌재에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도 적반하장이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기본권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죠. 규제하려는 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야 될 거지. 그러니까 왜 적반하장이에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고 잠깐만요 해서 섰더니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래 놓고 어때요? 왜 맞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런 꼬라지죠. 그죠? 침해를 안 하거나 덜 침해적인 게 가능한데, 침해해놓고 너 다른 뭐 침해 안 봐도 다른 수단이 있는데 왜 안 했어? 그런 거죠. 이것도 출제가 됐던 판례예요. 최근 뭐 7년간에 출제가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뭐 필요성 위반 부정 사례로 갈까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어요. 이거는 얘는 지가 일으키지 않은 사고를 목격해도 구호 의무가 있는 애가 지가 사고를 내고 이건 도주했어요. 이거는 해임이 아니라 파면에 처해도 이거는 적법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뭐 애울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뭐 판례 내용은 아까 보충자료 그 내용이에요. 상당성 위반 인정 사례. 자, 아까 유형화돼서 봤죠. 그 환경, 미관 이런 거 공익을 중시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석회석 채굴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해 88 올림픽이라는 성화봉송이나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 보호를 이유로 그 산림훼손 중지한 거, 이거는 일견 보면은 이거는 산림훼손,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우월한 공익과 관계되는 건데 왜 이게 위법이냐? 여기는 결론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판례 배경을 보면은 이게 이미 성화봉송이 끝난 다음에 이걸 트집 잡은 거예요. 성화봉송을 위한 국제행사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미 성화봉송이 다 끝난 다음에 신청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핑계예요. 자연환경 보존이란 미명 하에 이제 행정권 남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런 배경을 알면 쉬운데,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관리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양수했어요. 모르고. 6개월 너무 심하죠. 필요성, 그 다음에 공익과 비교해도 위반 정도가 경미한 애한테 6개월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최장기거든요. 가장 중한 일에서 상당성 위반.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고, 보존 음료수의 국내 판매 금지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손실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에 방지하는 공공목적보다 더 크다. 아까 이건 적합성조차 탈락한 건데 상당성도 사익 침해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례는 공익중시에는 유형화되어 있죠. 보건위생 이런 부분 일거 없어요. 뭐냐면 수입녹용이에요. 수입녹용, 회분 함량 기준시, 이 석회석 성분 이렇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조작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약효가 다른 거를 약효가 같다고 속여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뭐 고혈압 환자가 그 약효가 다른 형편없이 떨어지는 걸 약효가 동등한 줄 알고 그거 복용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냉동새우인데 여기에 발암물질이라고 나와요. 본문까지 보면 유해화학물질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발암 성분의 일종인 말라카이트 그린까지 들어있는 거 이건 뭐 유형화돼 있으니까. 그 다음 문화재 자연녹지 지역, 그 다음에 통도사 국보급 문화재가 여러 개나 있죠. 통도사 여기는 이제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불보 사찰이라 그러죠. 불보. 그 불교의 성료서가 이제 불법 승이다 이래가지고 불은 이제 부처님. 그래서 오대상 월정사도 그렇죠. 저기 또 평창인가 그쪽에 화엄산가 암산가 거기도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거. 그걸 이제 불보 사찰이라고. 법은 이제 불경인데 불경하면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선의 인사 거기를 불보 사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의 삼보 중에 그 다음에 승보 사찰은 이제 스님 고승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전남 순천의 송광사 거기가 이제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없어서 자연녹지라는 자연환경과 그 통도사라는 문화재 보존에 공익이 겹치니까 공익이 크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문화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유형화돼서 제목 딱 보고 요거 판례 보면 저절로 되죠. 단계적 신도사, 적응력, 전형은 다 적용된다. 경찰 비례 원칙을 수익적 행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근데 그 수익적 행정이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 효량, 이론형 국가적 구급인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지금까지 계속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거, 이거는 어때요?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에는 사익 침해 때문에 제한되는 게 사익 침해 때문에 제한되는 게 원칙인데 얘는 공익을 더 중시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요 판례 보면 그 89, 103, 107 이거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비율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에 있어서는 사익보다 공익이 강조되고 특히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왜냐면 상식적이죠. 자가용 운전 시간하고 영업용 운전하는 거하고 운전 시간이 어떤 게 길어요? 당연히 영업용이죠. 그러면 음주운전의 확률과 가능성도 더 높아지죠. 그래서 업으로 하는 경우 자가용 운전사하고 달리다는데 공익과 관계되는 표지죠. 근데 89하고 하면 또 미세한 차이를 볼까요? 89 위에 판례 보면은 그 세 번째 판례 이것도 87, 103, 107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이다. 그런데 이것도 그 택시 운전기사인데 이거는 그 대전에 있는 대전에 있는 어느 대학의 재학 중인 여대생 강제 추행 사건이죠. 운전을 업으로 하더라도 어때요? 운전을 업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공익과 관계되는 범죄를 왜냐면 자가용 운전사에 의한 그 야타족, 거기에 의한 택시 안에 그 강제 추행, 이 위험성보다 이 자동차를 이용한 그 영업용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의 범죄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익과 관계되는 표지는 이거는 봐주지 않는다라는 감각. 근데 공익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관대하게 본다라는 감각. 그 103페이지 가보면 103페이지 가면 위에 3번 판례 보면 이거는 이제 자가용 운전사 일반 국민이 운전면허 취소사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차고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데 착오를 범함으로써 운전면허 일단 취소해야 될 걸 정지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한 거는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거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87, 89, 107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대구 사람이 여수에 갔다가 음주운전에다가 적발돼. 여수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회 한 접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했는데 여기서 사고로 그 주소지 관할청인 대구 지방경찰청에 보냈는데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 혈중 알코올 농도 이 정도니까 이건 취소 사유라고 해서 면허 정지를 직권 취소하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은 어떻게 했어요? 면허 취소 정지 웬만하면 알거든요. 혈중 알코올도 얼마일 때. 그런데도 일반 국민이니까 달리 뭐 공익에 얘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업으로 하는 그것도 아니고 자가용 운전수기 때문에 관대하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운전하는 사람 지금 뭐 저런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7 가면은 이건 더 웃긴 거예요. 107인데 거기 이제 괄호 2 적용요건의 두 번째 판례 실권의 법리 인정인데 좀 전에 판례 부연 설명하면 이 대구 사람 있잖아요. 대구 사람 이미 과거에 그 잘못한 거죠. 면허 취소할 걸 면허 정지 잘못한 거죠. 그건 이미 과거에 내린 결정이니까 실내보로 위법인데도 실내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이 판례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때 경찰한테 어때요? 아니 왜 옛날에 대구 사람이 면허 취소 사유인데 면허 정지한 사례가 있다. 나도 면허 정지 해달라. 불법을 나한테도 불법을 저질러 달라. 이게 자기 구속의 문제인데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네. 자, 실권의 법리는 권리상실, 권한상실 줄임말이 실권인데 87, 89, 103인데 얘는 운전을 업으로 한 거예요. 약간 자가용 운전수를 하더라도 택시 운전수인데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았어요. 근데 깜빡 잊고 면허 처분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3년이 지나서야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거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거라고 믿은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다 이래가지고 부재가 됐는데 저거는 법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 아니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허 정지 기간에는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면허 정지 기간에 위반하면 뭔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만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뭐 앞으로 뭐가 올 것이 또 오겠구나라고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인데도 3년이나 지났다라는 또 법지식이 또 낮은 일반 국민이다. 뭐 이런 거를 배려한 거지 법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과서 이제 징계처분인데 어떠한 처분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인데 이거 결정재량은 부정되고 선택재량은 인정된다. 7급 수험생은 이것까지 알아둬야 돼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할지 말지에 관한 게 결정재량인데 해야 되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정재량은 없어요. 근데 징계를 하되 파면행 강 등 정직 감봉 견책 중에 어떤 걸 할 건가 선택재량만 인정되죠.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게 바로 위법의 의미예요. 그냥 타당성을 이러면 부당인데 현저하게 이러면 이건 위법이라는 얘기야. 이러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한 거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복됩니다.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현저한 불합리, 현저한 부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위법 표지. 제재적 처분도 마찬가지고 공용수익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시장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이제 헐값으로 뺏는 걸 공용수익이라는데 필요한 최소한 데에 그쳐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밖의 건데 이것도 상식적인 건데 이거 뭐 실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05년도가 하여튼 뭐 그 무렵에 출제 한 번 되고 안 되는 건데 근데 대도 걱정할 건 없는 게 미결수용자는 뭐냐면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난 경우 이때는 구치소로 가요. 기결수라고 해서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송 수용시설 이건 안과 밖을 얘기해야 돼.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료 있게 한 거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소자용 의료는 이제 그 재수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재수복을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입는 게 쪽팔려요. 아니면 그 밖에
나가서 입는 게 쪽팔려요. 밖에는 일반 국민들도 지켜보고 하는, 밖에 가는 게 쪽팔려요? 안에 가는 게 쪽팔려요? 당연히 안에는 일반 국민이 안 보고 다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쪽팔릴 게 없지만, 밖에 나가면 쪽팔리는데 그 쪽의 법률 용어가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다 깠다 그러면 인격권 침해됐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밖에 거예요. 미결수행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재판 받으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행 의리를 있게 한 거. 이건 밖에 나갔을 때 있게 한 거라 인격권, 행복, 주거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죠. 자동차 사건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범죄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필요적 면허 취소. 이러면 어때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건데 면허 취소. 이건 필요성 상당성 위반 소지가 크죠? 위헌이다. 이거 19년 국회 8급인데 당연히 이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그 2회 이상 위반한 거, 이거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 이게 형벌 불수구 원칙이나 일사부질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 음주운전에 관한 공익을 중시한다는 감각으로 보면, 이게 13년에 출제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익을 중시하는 영역이다.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적 공익. 그 다음에 급부행정에도 과잉급부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과잉급부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불릴 정도로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 위반하면 단순 부당이 아니라 위헌위법으로 권리구제가 된다. 자, 점심 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